안녕하세요, 디스머입니다. 제가 그동안 아이패드 비교 영상을 몇 개 올렸었는데요, 구매는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매 가이드는 최대한 하지 않고 단순하게 비교 영상만 올렸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비교 영상마다 밑에 댓글로 어떤 제품이 더 좋은지 또 어떤 제품을 추천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 이상으로 꽤 많이요. 영상을 만들고 있는 지금도 댓글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속 있어서 최대한 답변을 해드리고 있지만, 답변을 해드리다 보니 공통적으로 중복되는 질문들이 꽤 많은데다 여전히 고민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은 아이패드 구매 가이드 영상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비교 영상이 아니라 구매 가이드 영상이다 보니 제품 비교나 스펙에 대해서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혹시나 기계에 대해서 또 비교 영상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에 있는 지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고요, 또 영상 중간중간에 제품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오른쪽 상단에 링크를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찾기 귀찮으신 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그냥 클릭하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오늘 가이드에서 이야기하는 제품들 중에서 아이패드 프로 3세대는 제외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 미니 5세대, 아이패드 7세대, 아이패드 에어 3세대, 그리고 아이패드 프로 2세대까지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보통 아이패드 프로 3세대를 구매하실 정도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은 그 정도의 자금력이 되시고 또 무엇이 자기에게 필요한지 이미 결정을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에서 또 어떤 필요에 따라서 아이패드를 구매해야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아이패드를 사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은 거의 동일하지만 스펙에 따라서 또 가격에 따라서 휴대성 또 필기감까지 해서 각 제품마다 차이점이 꽤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각 제품마다 사용감이 다르다고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패드를 선택할 때 어떤 기능들을 가장 많이 사용할지를 먼저 정하시면 선택의 폭이 꽤 좁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늘 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겹치는 제품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휴대성에서는 역시나 미니가 가장 좋습니다. 사이즈가 가장 작은 만큼 한 손으로 들고 다니기에도 좋고 또 누워서 영상을 보기에도 꽤 편리합니다. 미니를 제외한 다른 제품들은 사이즈가 워낙 크기 때문에 거기다가 무게도 좀 나가서 손으로 들고 다니기보다는 가방에 넣고 다니는 것이 이동하기에 가장 편리하고요, 또 들고 사용하기보다는 책상이나 어디에 올려놓고 사용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휴대성은 미니에 비해서 다른 제품들은 좀 떨어지는 편이죠. 그리고 누워서 보다가 얼굴로 떨어지면 더 아픕니다. 누워서 유튜브를 좀 파볼까? 재민 디셈버를 볼까요? 아이패드 7세대는 가장 하위 모델이기 때문에 가장 낮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와 미니는 스펙적으로는 동일하게 측정이 되어 있지만 사이즈적인 부분 때문에 에어가 좀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에어 3세대와 프로 2세대 이 두 제품의 스펙을 비교해 보면은 다른 점이 있긴 하지만 거의 동일하고 가장 큰 부분은 역시나 120Hz의 프로모션 기능입니다. 120Hz의 프로모션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에어 3세대보다는 프로 2세대가 필기감에서 더 부드럽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면을 전환할 때도 차이점이 있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 프로모션 기능을 뺀 것이 에어 3세대입니다. 영상 편집을 위해서 사용하실 때에는 제가 비교 영상을 위해서 이것저것 테스트를 해본 결과 미니를 제외한 나머지 3개의 제품이 다 고역으로 괜찮습니다. 스펙적으로는 7세대가 가장 낫지만 렌더링 시간 테스트를 해본 결과 의외로 더 빠를 때도 있었습니다. 미니가 가장 안 좋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스펙적인 이유보다는 아무래도 사이즈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작다 보니 개인적으로는 좀 작은 게 답답해서 편집하는데 좋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스펙적으로는 미니도 충분히 좋습니다. 유튜브를 보거나 인터넷 강의 또는 넷플릭스 등의 영상을 인터넷으로 볼 때는 모든 기기가 다 좋습니다. 그리고 사이즈에 대해서는 호불호가 갈리기 때문에 작은 사이즈가 좋으신 분들도 있고 큰 사이즈가 좋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는 부분에서는 네 제품 다 괜찮다고 생각이 되네요. 이건 아마 개인 취향이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인터넷 강의를 들을 때 또 넷플릭스나 영상을 보면서 필기까지 할 때 어떤 제품이 가장 적당할까요?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물어보실 때마다 저는 에어 3세대를 추천하고 있는 편입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제외하면 필기감은 말할 것도 없이 괜찮고 화면도 크기 때문에 영상을 시청하면서 필기도 할 수 있게 화면을 분할하는데 넉넉한 사이즈인 것 같습니다. 사이즈 부분에서는 7세대도 괜찮기는 하지만 필기감에서 별로기 때문에 추천은 안 하고요, 프로 2세대 같은 경우에는 에어 3세대보다 괜찮지만 가격적인 부분이나 새 제품을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필기는 아까 이야기한 대로 순서대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프로, 에어, 미니, 7세대. 그래서 필기감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사용하시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최소한
7세대 이상급으로 구매를 하셔야 됩니다. 7세대는 필기감으로는 가능은 하지만 좋다고는 솔직히 말 못하겠습니다. 미니 5세대는 아이디어 노트를 하기에 적합한 것 같고, 에어 3세대와 프로 2세대는 학교 숙제나 과제, 기타 등등 필기를 할 때, 또 그림을 그릴 때 가장 적합한 사이즈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게임 부분은 스펙, 발열 여러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네 제품 다 충분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아무 제품이나 사용해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편이고요. 이 부분도 개인의 취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본인이 원하는 것을 정리를 했어도 가장 고민하게 하는 부분은 역시나 가격인데요. 가격적인 부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조금만 보태면, 공식 홈페이지 가격 기준으로는 역시나 최저가는 역시 7세대가 가장 저렴하고 에어 3세대가 가장 비쌉니다. 그리고 프로 2세대는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구할 수가 없고 따로 다른 곳에서 구매를 하거나 중고를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가격 측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필기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7세대만으로도 웬만한 것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상을 보거나 게임을 하거나 아이패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앱들을 사용하는데 문제도 없고, 사이즈도 크기 때문에 화면 분할하거나 이것저것 만져보기에도 용이하고요. 하지만 필기를 자주 하시거나 조금이라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7세대를 보지 않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위의 모델인 미니나 에어를 추천합니다. 필기감을 생각하면 7세대는 무조건 거르는 게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에어를 결정하기에도 가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프로 중고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을 수도 있는데요. 스펙적인 부분에서는 부족함 없고 또 프로모션 기능 때문에 솔직히 좋기는 한데 해외 직구 문제도 걸려있고 중고 모델도 상태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건 개인이 판단해야 될 문제이고요. 아무리 저렴하다 해도 가격이 만만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프로 2세대는 가성비 부분에서도 좀 떨어지는 것 같고, 또 필기감 하나만 놓고 무리해가지고 중고를 사거나 프로 2세대를 굳이 사야 될까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프로를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2020년에 아이패드 프로 4세대가 나온다는 루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지금까지 기다리신 거 좀 더 기다리시면서 4세대가 만약에 진짜 출시를 하게 되면 3세대 가격이 떨어질 거기 때문에 3세대를 구매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아이패드를 살지 결정은 다 했는데 용량을 조금 늘려서 사용하고 싶긴 하지만 이 가격이면은 이거보다 높은 모델의 용량이 가장 낮은 모델을 살 수 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이걸 사야 될지 저걸 사야 될지 고민이 되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상황에 맞게 메모리 사이즈를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메모리 사이즈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iOS 시스템 기본 사이즈입니다. 여기서 iOS는 무조건 깔려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가는 용량이 있습니다. 그 외에 남는 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용량 사이즈인데, 기본적인 iOS 시스템 용량은 업데이트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대략 5기가에서 6기가 사이입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기준에서 13.31 패치를 보면 이 밑에 있는 기타 시스템 용량도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데요. 지금은 1.76GB를 사용하고 있지만 iOS 업데이트 전에는 5GB가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10GB 정도는 무조건 깔려있는 상태에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리고 아이패드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 있는 어플 외에도 추가적으로 깔려있는 어플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다행인 건 요즘은 웬만한 것들을 다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에 앞서서 필요 없거나 사용하지 않을 것 같은 어플은 지우는 것도 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지우고 나면 지금 기준에선 6.30기가 정도 기본으로 사용하게 됐네요. 어쨌든 5기가 정도 제외가 된다고 생각을 하면 아이패드 7세대의 최소 용량인 32기가에서는 27기가 정도를 사용할 수 있는 거고, 미니나 에어 같은 64GB이 최소 용량일 경우에는 이거보다 2배 더 큰 59GB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에 따라 최소 용량이 적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 부족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인터넷으로 영상만 보는 편이고 어플도 많이 깔지 않는 편인데다 아이패드로 게임도 잘 하지 않는다, 단순하게 문서 작업은 할 수도 있지만 거의 안 한다, 이 정도로 사용하실 분들은 솔직히 최소 용량인 32GB로도 충분합니다. 64GB이면 더 넉넉하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문서 작업 같은 경우에는 PDF나 이미지 파일이 많이 들어가거나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용량이 크지 않기 때문에 문서 작업 때문에 용량을 키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차선책으로 구글이나 네이버 또 드랍박스 같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웹 하드만 사용하더라도 잘만 사용하면 이게 10기가 이상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서 작업을 생각하실 때는 용량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최소 용량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그리고 문서 작업뿐만 아니라 다이어리를 사용하실 때도 생활 어플에서는 메모리를 엄청나게 잡아먹지 않기 때문에 용량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강의 영상을 볼 때는 솔직히 온라인으로 보기 때문에 용량을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인터넷 강의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다운받아서 오프라인에서 아무 때나 보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용량의 압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상에서 영상을 저장해서 보실 분들은 용량을 무조건 높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강의 영상을 제공하는 학원이나 회사에서 제공하는 영상의 사이즈가 제각각인데다가 여러 영상을 넉넉하게 저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여유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100기가, 200기가 이상의 용량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100기가도 좀 작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패드로 어느 정도 게임을 즐기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최소 용량은 비추천합니다. 물론 간단하게 게임을 한두 개 정도 깔거나 열 몇 개를 까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잘 사용하면 괜찮기는 하지만 요즘 웬만한 게임은 기가바이트이 넘는 데다가 MMORPG는 업데이트에 따라서 용량이 늘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32기가, 64기가는 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64기가는 조금 덜한 것 같은데 32기가는 확실히 버겁습니다. 그리고 영상 편집 부분에서는 역시나 두말할 것 없이 아이패드 메모리를 늘리시는 게 최대한 좋습니다. 제가 루마 퓨전으로 영상을 편집할 때 기준이기는 하지만 보통 저는 4K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하면서 1080p 영상으로 렌더링을 하는데요. 보통 제가 한 영상을 만들 때 4기가에서 10기가 정도 용량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한 영상을 만들고 다른 영상을 만들고 계속해서 쌓이다 보면 최소 용량으로는 좀 부족한 정도의 사이즈가 되고 또 캐시에 저장된 미디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저장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어느 정도 사용될지 모르는 편이라 계속해서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루마 퓨전 렌더링 하기 전에 여유 공간이 어느 정도 없으면은 경고 문구가 뜨기 때문에 어차피 계속해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영상을 만들고 지우고 만들고 지우고 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최소 용량으로도 잘 사용할 수 있고 또 외장하드를 아이패드에 연결해서 복사하고 지우고가 가능하지만 이 모든 과정이 불편하신 분들은 무조건 용량을 키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최대한 상황을 세분화시켜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는데 너무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정리가 쉽게 되지 않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름대로 축약을 해봤습니다. 아이패드 7세대는 가성비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필기감을 제어한 기능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아이패드 미니는 휴대성과 필기감 그리고 나름대로의 가성비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립니다. 아이패드 에어 3세대는 가격과 휴대성을 제외한 모든 부분에서 괜찮은 제품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웬만하면 에어가 가장 좋은 선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패드 프로 2세대는 중고 제품이 아닌 새 제품을 구매하는데 적당한 가격으로 구매를 할 수 있다면 최고지만 어중간한 가격대면 추천하지 않고 또 중고 제품은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저 같으면 중고는 안 삽니다. 프로 2세대가 나온 지가 꽤 됐기 때문에 이게 한 명만 거친 중고인지 여러 명을 거친 중고인지 가늠을 할 수 없어서 저는 솔직히 안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 2세대는 조금 얘기를 달리해서 차라리 기다렸다가 프로 3세대를 구매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또 댓글로 많이 보였던 것이 오랫동안 사용할 건데 어떤 제품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이 꽤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지금 본인이 고민하고 있는 제품보다 한 단계 위에 있는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통 우리가 고민하는 스펙은 딱 필요한 정도인데 몇 년이 지나고 나면 이게 필요한 것보다 낮아질 거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보다 좀 더 좋은 스펙을 구매를 하고 나면 몇 년이 지난 다음에도 내가 필요한 정도까지는 유지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얘기한 것 뿐이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래서 구매 가이드라고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기는 했지만 개인적인 견해가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구매하시는데 그냥 참고만 하시고 본인한테 필요한 아이패드를 구매하셔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세요.